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7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4207명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69명이 늘어 누적 44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는 금요일인 3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금요일쯤 결정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번 주 상황을 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추진합니다. 우선 오늘까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물량은 모두 60만 4천 명분으로 머크앤컴퍼니와 24만 2천 명분, 화이자와 36만 2천 명분을 계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40만 명분의 추가 물량은 내년 1월 초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하면서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국내에서 먼저 사용됩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세계 곳곳 공항에는 여행객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속수무책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격리에 들어가면서 항공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1년 만에 하루 확진자가 다시 20만 명을 돌파했고 프랑스는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온 세계 최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공항에 연말 여행객들이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행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Where are you guys heading? Michigan. And was your flight canceled? It was. 공항의 알림판을 지켜보며 항공편이 취소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사람들. 다행히 빠르게 다른 항공편을 찾은 여행객도 있는데요. We were really concerned last night when I saw on the news that they had canceled 100 flights, and I'm like, oh my God, we won't be able to get home. But luckily, we kept checking the flight status, got here, and everything was fine. So we were really grateful for that.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 세계에서 취소된 항공편은 7,500건이 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맞아 항공기 이용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항공사 직원들이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일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United and Delta have been vocal in admitting that many of these cancellations are because of COVID. Even though they have vaccinated employees and even though they and other airlines have taken steps to reduce the chance COVID affecting their workforce, Omicron is affecting not just US airlines but airlines around the world. 미국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 제트블루 항공은 전체 항공편의 10% 이상 취소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에어차이나도 이틀간 전체 항공편의 20% 이상 취소하고 독일 루프탄자, 호주 항공사들도 인력난을 이유로 다수 항공편을 결항시켰는데요. 이런 상황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항공 대란이 보여주듯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일주일 11개월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2주 전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영국은 팬데믹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겨 의료 시스템의 가부화가 걸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On est déjà en tension avec très peu de places disponibles et vu le nombre de contaminations prévues, plus de 100 000 contaminations par jour en fin d'année, si vraiment il y a autant de formes sévères qu'avec les variants précédents, à l'hôpital on risque très certainement d'être débordé. 이런 가운데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의 전파를 막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4종의 백신을 사용해 접종 후 생기는 항체가 오미크론 변이를 어느 정도 중화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효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스터샷을 해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3차 접종은 얼마간의 면역력을 강화하겠지만 오미크론을 온전히 방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코로나 진화를 예측해 이에 맞는 백신,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의 전문가 진단도 나옵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을 이끄는 비백 머시 의무총감은 백신 접종을 통해 대유행이 끝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는데요. If you're vaccinated and boosted, your risk of having a bad outcome with COVID-19 is much, much lower. And we will get to the end of this pandemic. It's gone through twists and turns, but we will get there and we will get there together. 머시 의무총감은 코로나 장기화로 다들 지쳤지만 지난 2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최영주였습니다. 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체에도 유해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미래의 플라스틱이 인류의 재앙으로 예견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당장 이제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이 위험성이나 심각성이 크게 이제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 2차가 있는데 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그 생산자부터 해서 우리 섬유 유연제나 네. 비누, 치약 같은데 방리제로 지금 쓰고 있고요. 네. 2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 주위의 모든 게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게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이제 공론화가 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배달 문화, 배달 음식, 그게 모든 게 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제조돼서 플라스틱의 편리성은 있지만은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게 됐고, 플라스틱을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들이 플라스틱을 해서 분리시켜 놓으면은 수거업체에서 돈이 안 되니까 다시 혼합해버리는 그런 걸 보고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또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미세 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가 최근에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이제 조례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네. 아직까지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거기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사용 저감을 위한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도지사와 도민 공공기관에 할 일, 책무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감 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는 방법을 했고요. 미세 플라스틱에 지금 우리가 실태 조사 해야 되었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저감 기술 도입 지원을 도입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다 포함해가지고
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한 뭐 진통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나요? 최초 이제 제가 조례안을 구상하고 접수한 것이 올 2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청에서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미세 플라스틱 정책이 없다. 네. 상위법이 미비하다. 그런 이유로 1년 가까이 그 조례를 좀 반대해서 부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거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먼저 이게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이제 입법예고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만은 네.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정식으로 그 입법예고하는 거는 올 2월에 했고요. 네. 전라남도에서는 9월달에 네. 해서 통과가 먼저 됐습니다. 아, 그쪽이 먼저 통과가 됐군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됨으로 해서 환경이나 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효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나요? 플라스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심각한데도 아직도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그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저감을 위한 도지사 또 이제 그 청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애써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애써 뭐 분리수거하는 거를 다시 혼합해 버리는 더욱이 시민들 앞에서 혼합해 버리니까 시민들의 분리수거의 의욕을 네.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앞으로는 전 국민이 앞으로 그 재앙으로 닥쳐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예비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그런 이것은 이 조례는 이제 지방 정부 차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각자의 책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1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체제로 정부 기업들이 최초에 뭐랄까 섬유유연제나 그런 거 세제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준비를 시키고 네. 또 이제 2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수거 기본적으로 하고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섭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일반 뭐 찻집에 만나면 그런데 보면은 종이컵도 코팅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 컵이 나오는데 한 번만 더 쓰면은 50% 사실적으로 50%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해 용기를 좀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021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활동에 이제 주력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이 홍보하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소개해 드렸지만은 네. 저감 노래를 이제 제정한 만큼 내년부터 네. 그게 사문화되지 않고 실천되는 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 결의는 올해만 4번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파업을 예고한 택배노조 한선범 정책국장 연결해서 그 속사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장 내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파업 결의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네. 첫째로는 택배요금 인상분의 분배 문제입니다. 작년 올해 21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170원 정도를 이제 분류비용, 사회보험료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J 대한통운은 올해 170원, 내년 100원, 그래서 도합 270원의 요금을 올리면서 택배 기사들에게는 100에서 110원 남짓 사용하고 160에서 170원 정도를 초과 이윤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의 연간 물량이 18억 통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연간 3천억 원의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거다.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택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다른 택배사들은 다 원안을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CJ 대한통운이 거기다가 이제 부속 합의서를 끼워 넣어서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같은 좀 과로를 낳는 조항들을 좀 강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산재 유발 위험이 높은 저상탑차 문제인데요. 올해 초에 이제 지상공원형 아파트 문제로 이 저상탑차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거점 배송을 하고 그 비용을 이제 입주민 택배사, 택배 기사들이 이제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CJ 대한통운이 비용 분담을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상탑차를 사용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 그 산재 위험이 높은 그 저상탑차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허리나 이런 데서 궁골격계 질환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택배사들은 모두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이 아직까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파업 결의 이후에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셨는지 또 들어보셨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마치 이제 택배 노조가 때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매우 유감인 상황이고요. 올해 요금 인상분이 이제 저희가 17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40원밖에 안 된다거나 이제 택배요금 인상분이 지금 택배 노동자들한테 잘 분배되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저희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택배 노조의 총 파업이 이제 93.6%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는데요. 가결됐지만 실제 파업 인원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전체 CJ 대한통운 조합원 2,700명 중에 네. 쟁의권 있는 조합원 1,700명 정도가 파업에 돌입하고 있고요. 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좀 공정위 약관과 CJ 대한통운의 상품 규정에 맞지 않는 상품의 개선을 요청하는 상품 규정 준수 운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CJ의 움직임에 좀 분노하는 이제 조합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인원들이 동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통상 연말 연시나 이제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이제 40% 이상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물류 대목마다 반복되는 파업에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 여러분께는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40% 이런 수치는 좀 다소 과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이나 추석 이럴 때 그런 것이고 연말 연시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막바지에 놓여 있는 진통이라고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예. 국민들이 과로사 막으라고 허용해 주신 택배요금당 초과 이윤을 거두려는 좀 CJ 대한통운의 행태를 좀 꾸짖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무기한으로 규정된 쟁의 기간을 좀 제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때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잘못하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지 파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예, 파업이 장기화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CJ 대한통운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저희는 대화의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파가 다소 수그러들고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동부 일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치로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도 경기도 얼어붙으면서 사랑의 온도탑도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나눔 온도는 68.3도. 코로나19 사태 2년째 갈수록 빠듯해지는 살림에 개인 기부가 뚝 끊긴 탓인데요.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작지만 소중한 나눔 여정에 함께하는 연말연시 되길 기대해 봅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